30대 초반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 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30대 후반의 현역 군인은 OBS가 보도한 대로 영관급 장교로 확인됐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에 대해 오늘 두 차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군 모사령부 소속의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에 부대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다음 날 화천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붙잡힌 현역 영관급 장교는 범행 후 증거 인멸까지 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6일 시신과 범행 도구를 북한 강변에 유기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대에 휴가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기기를 부순 뒤 서울 일원역 일대 한 주차장 배수로에 투기하면서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복구 가능성이 불투명할 정도로 휴대전화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 강변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남성 군 장교가 여성 군무원을 살해했는데 시신 훼손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지난 11월 2일 그 오후 2시 46분에 강원도 화천 북한강 화천대교 하류 약 300m 지점에 시신 일부가 떠올라서 경찰에 이제 신고가 됐고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추가로 수색을 해서 비닐 자루 인양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감식 결과 그 비닐 자루에 피의자인 현역 장교 A씨 지문,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지문 DNA, 또 CCTV라든지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통화 내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적해서 당일 오후 7시 12분경에 강남 일원역에서 그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그리고 11월 5일 구속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해가 발견된 게 하루 전이었고 바로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체포가 긴급으로 된 건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지고 일단 피의자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근데 계속 사건의 진행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들어보니까 예, 약간 좀 이게 계획 범죄 아니었을까? 수법도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일단 이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살해 행위라고 하는 것과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시신을 훼손하고 또는 유기하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범행 발생 장소, 시각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 이 그 범행이 발생된 것이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그 부대 주차장에 평일날 일과 시간 중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적으로 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살해 장소, 시각이 맞지 않는다. 장소라고 하시면 장소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부대 주차장에서 그 차 안에서 이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더 은밀한 데서 만약에 그렇죠. 자기 그 직장 그 주차장에서 일과 시간에 사람을 살해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 계획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당시에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진급을 해가지고 상위 보직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을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그 사항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이 계획 살인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인다는 거죠. 단 이게 살해하고 난 이후의 행동은 철저하게 계획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무실에 와서 정근갈 그 짐을 정리를 하고 시신 훼손을 위한 도구라든가 훼손 장소 이것을 철저히 선택을 해가지고 보안을 유지를 했고요. 또 10년 전에 자기가 근무를 해서 지리감이 있는 그 화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시신을 유기하고 거기에다가 뭐 돌까지 집어넣는 그런 상황, 또 이제 피해자의 옷가지를 태우는 행위, 또 차량 내에 혈흔이라든가 지문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량 세차를 한다든지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뭐 켜고 끄고 하는 이런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유기했던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새로 정근 가는 그 부대에 가지고 아주 멀쩡히 며칠 동안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이 빨리 해결된 것이 그 비닐에 자기 지문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빨리 검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문이 발견됐고 그러면 그 피해자의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하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수사망을 좁힐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피해자 또 신원도 확인됐고 그리고 피의자의 지문도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 어떤 통화를 했는가 그게 다 나온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 전에는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살해 전에는 우발 범죄에 좀 무게를 둘 수 있는데 살해 후에는 계획, 치밀하게 뭔가 노력을 하는 흔적이 확실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증거 인멸, 은폐 작업을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남성 군장교가 이 여성 군무원 왜 살해하게 됐을까? 그 같은 장소에서 일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 이 두 사람이 상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과 중 시간에 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내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범행 동기 같은 경우는 금전이나 원한이나 그리고 이제 뭐 치정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사건 발생 이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시점이 피의자는 진급을 해가지고 새로운 상위 보직으로 가게 되고 10월 말에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계약직 군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의 두 사람이 만나는 것에 대한 지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만약에 엇갈렸을 그럴 상황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자신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지금 진급이 된 것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가정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적어도 이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다툼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이 촉발돼서 살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가장 최악의 선택을 갖다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은 상해치사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시신훼손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잔혹한 면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악마성이 고개를 치켜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수법이 잔인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군장교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피의자 그러니까 이 살해한 걸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공개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경찰에서는 이 특강법에 의해서 4개 조건에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상공개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경찰은 최소 5일 이상 이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피의자가 별도로 법적 대응이 없으면은 13일 날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적인 다툼이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신상 공개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의 심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어떤 신상을 공개하고 싶지 않는 마지막 몸부림, 즉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으로 봅니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 장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8살 양모 씨를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내일 오전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올 초부터 내연 관계를 이어왔던 피해자와 당일 아침 카풀을 하며 출근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때 살해를 결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연 관계인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훼손한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현역 영관 장교인 38살 양광준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중대범죄신상정보공개법에 따라 어제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양광준의 머그샷을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 동안 공개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육사 65기 출신으로 올 8월에 중령 1차 진급에 선발되기도 했던 양광준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신상 공개했는데 양광준 쪽에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결국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 관할인 강원경찰청에서는 특강법에 의해서 신상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즉시 공개를 갖다가 거부를 하게 되면 5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공개를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재판부가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기각함으로써 이번에 최종적으로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제 살해까지 하고 시신을 또 훼손하고 유기까지 했을까 궁금증들이 좀 많긴 했는데 교수님께서 조심스럽게 혹시 치정 관계 아닐까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맞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유부남이 양 씨 같은 경우는 임기제 군무원인 그 피해자 B 씨가 이제 미혼인 그런 상태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마 지난해 7월부터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즉, 연인 관계니까 뭐 내연 관계 되겠죠. 근데 이제 6월부터 갈등을 빚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기혼자이기 때문에 정상적 인간이면은 이제 가정에 갔을 때 죄책감 같은 것을 좀 느끼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발표에 의하면 이 양광준은 그 피해자의 연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그 경찰의 발표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피해자는 그 양광준이 주장을 하는 그 방향과 반대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6월 달부터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거의 10월 달까지 한 넉 달 정도 수개월간 그 말다툼을 하면서 다퉜다라고 합니다. 범행 그 당일 아침에도 이제 두 사람이 아마 카풀을 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카풀을 하면서 출근하면서 이제 다퉜다라고 하고요. 오후 3시에 다시 만나서 이제 그 다투는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실은 신상 공개가 되면서 양광준의 외모를 많은 분들이 좀 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분위기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범죄자라고 할 만한 그런 첫인상은 또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주변의 평판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잔혹한 범행 수법까지 작용했을까? 일단 이제 평소에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평판을 보게 되면 그 평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현역 그 연관 장교이면서 이제 진급 예정자인 그 양 씨 입장에서는 이 사실 이것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 간통죄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진급 발표가 나고 계급을 아직 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진급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그 결혼해가지고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 그 가장으로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만 제거를 하게 된다면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것을 갖다가 잃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그 최악의 판단, 즉 다시 말해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하면 뭔가 자기는 그것에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자기 그 지문부터 거기 남겨둔 것, 즉 다시 말해서 이 경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터널시아 돼가지고 이것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에 결국에 범행까지 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 지지 않고 그 책임을 전부 피해자에게 돌려가지고 피해자만 제거하면 나는 여기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이기심을 갈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피의자가 사실은. 어쨌든 뭐 우발적 범행 아니냐, 뭐 주차장에서 범행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은 하는데 예.
경찰 조사해봤더니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일단 처음에 격분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발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통상 일반적으로 자기가 근무하는 그 부대의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를 일과 시간에 살해한다. 그것도 진급 예정자가 정말 이게 문제가 되면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몇 달 동안 두 사람이 다퉜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과 그 구체적으로 뭘 검색을 해보고 뭘 준비하는 거하고 그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계획 범죄가 되는데 새로 밝혀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부대 도착이 이제 07시 35분이었는데 그 범행을 하는 것은 오후 3시였단 말이죠. 근데 범행 전에 차량 위조 번호판을 갖다가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본인이 그렇게 살해하는 그 시점보다도 훨씬 이전에 그걸 검색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거죠. 또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용한 것이 그냥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도난 방지 그 와이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대단히 이거는 그 계획적이다. 그게 뭐 시신을 훼손하고 뭐 유기하고 하는 그거하고 별개로 그 어떤 범행이 발생되기 이전에 그러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계획범죄로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